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는 첫 번째 줄에 주택법에서 정한 이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랬죠. 즉 공동주택의 사용자를 개념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동주택의 사용자에는 그 밑에 여기까지 색깔 칠해줘야 됩니다. 부대시설이나 복리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이렇게 밑줄 그시고 여기는 주택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치? 주택의 사용자를 말하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부대시설,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임차하는 자는 이 공동주택의 사용자에 포함할 수 없다. 물론 사용자에는 뭐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도 포함될 수가 있겠지만 이 법조문에는 공동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아닌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는다. 이것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확장해석, 유추해석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판례. 주택법을 보게 되면 54조 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 이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누구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방금 법조문에서 보았듯이 사업 주체가 되려면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승인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승인을 받기 전에는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사업주체가 될 수가 없다. 만약에 이 자까지 사업주체가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확장해석, 유추해석이 되는 거죠. 저작권법 내용인데요. 이 저작권법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네 번째 줄 발행인데 이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물, 음반을 공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복제 또는 배포한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요 복제, 배포 사이에 있는 중간점인 거예요. 중간점. 이 중간점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것을 요 중간점을 이것을 AND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OR로 해석을 할 것이냐예요. 자, 여기서 판례가 해석한 것은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복제 중간점이 있고 배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자, 그것은 AND로 본 거예요? OR로 본 거예요? 봐요.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다 했으니까 복제란 말도 있고 배포란 말이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AND라고 해석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마지막 줄 두 가지 모두 다 복제, 배포 모두 다 와야지 이 발행이란 말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복제만 온 것은 배포는 빠지고 복제만 온 것은 발행으로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복제가 빠지고 배포만 와도 발행은 아닌 겁니다. 발행이 되려면 복제와 배포가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만 갖고서는 발행으로 볼 수가 없다. 발행으로 보면 유추해석이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되었죠. 중개업법인데요. 여기서 중개업이 되려면 보수를 바꿉니다. 바꿔란 말은 취득을 말하죠. 이거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중개업자 아닌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했을 때 이 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구만 하거나 약속만 그쳤을 때는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중개업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 법에는 취득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요구 약속은 처벌 조항이 없어요. 여기는 미수도 처벌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형법상의 뇌물죄의 경우에는 요구나 약속이나 취득이나 전부 다 처벌되잖아요. 형법상의 뇌물죄는. 그렇죠? 근데 그 외의 법은 거의 요구나 약속은 처벌 조항이 없어요. 취득만 처벌합니다. 그래서 요구나 약속에 그쳤을 때는 이 법에서 처벌할 수가
없다. 처벌하면 유추해석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중개하면서 보세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하면서 보수를 요구 약속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똑같은 사례를 주고 보수를 받았다면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구 약속만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자, 그 밑에도 자,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은 상태죠.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알선만 한 것은 처벌조항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똑같아요. 여기도 중개업 똑같아요. 따라서 약속하거나 요구만 했을 때는 중개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처벌하면 유추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마지막도 처벌이 안 된다. 처벌하면 유추해석이다. 자, 다음. 자, 이 판례는 우리 형소법에서도 많이 나오죠. 통비법, 우리 형소법 할 때 배웠을 겁니다. 통비법에서 말하는 감청이란 의미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말한다. 그렇죠? 동시란 말은 송신과 수신이 주고받는 것을 말하잖아요.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그때 몰래 엿듣는 것이 감청인 겁니다. 따라서 이미 수신이 완료된 것은 송수신이 끝난 상태이다 보니까 그쵸? 이것은 감청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감청으로 보게 되면 유추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 것도 똑같아요. 감청이란 말의 의미는 현재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몰래 엿듣는 것.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따라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상태에서 채택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 자, 다음 판례도 전부 다 형소법에서 나오는 판례죠. 통비법에서 말하는 대화는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있죠. 따라서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사물에서 발생합니다. 동그라미. 그것이 비명소리 탄식입니다. 동그라미. 이것은 대화다 아니다. 대화가 아니다. 밑줄 그으시고 X. 이걸 대화라고 하면 대화의 개념을 확장해서 유추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는 것이고요. 자, 그 밑에도 역시 통비법 내용입니다. 여기 무전기 나와 있죠. 무전기를 통한 그 통화는 통비법에서 말하고 있는 타인 간의 대화에 포함되지가 않는다. 이걸 타인 간의 대화에 포함된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유추 확장 해석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이고요. 자, 그 밑에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 떴을 때 요 법 위반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3자입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3자가 녹음 떴을 때 죄가 되는 것이지 그 대화 참가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녹음 뜨더라도 통비법 위반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즉 대화 참가자는 이 법 위반죄가 되지를 않는다. 만약에 위반된다 그러면 유추해서 확장해서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판례이고요. 자, 그 밑에 판례. 최신 판례죠. 인터넷 개인 방송입니다. 아프리카 TV 말합니다. 자, 아프리카 TV에서 말하는 것도 통비법에 해당되는 전기통신에 해당한다 라고 보고 있죠. 근데 이 아프리카 TV에서 말하는 그 개인 방송의 방송자 BJ 말합니다. 여자 BJ. 이 여자 BJ가 비공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송을 합니다. 비공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렇게 누구나 볼 수 있게 그 방송을 해야지 자기 얼굴과 몸매를 보고 이제 일반인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비공개 조치를 취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때 그 방송 시청자가 남자입니다. 남자 시청자가 요 방송 내용을 지득 체록하는 것은 지금 비공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시청자가 이 방송 내용을 보고 듣는 것은 감청이 아니죠. 그렇죠? 감청이 아닙니다. 이걸 감청이라 그러면 유추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끊고 이 BJ가 여자 BJ가
만약에 비공개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치?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비공개 조치를 하면 누구만 방송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회원이나 구독자만이 볼 수 있고 회원이나 구독자가 아닌 사람은 방송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실명을 통해서 회원이 된 사람들만 방송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3자가 즉 허가를 받지 못한 제3자가 어떻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들어오는가 봐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비공개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들어오는가 봐요. 그렇게 몰래 들어와서 시청하거나 녹음 뜨는 것은 감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유추는 아니라는 거죠. 자, 끊고. 그러니까 여기는 유추가 될 수가 있지만 여기는 유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만 방송자가 이와 같은 제3자의 시청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자, 이렇게 몰래 들어와서 자기가 분명히 비밀번호 설정해서 비공개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 친구가 몰래 어떻게 들어와서 자기 방송을 듣고 있다는 것을 이 여자가 알았나 봐. 눈치를 채는가 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배제하지 아니한 채 방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뭐 블랙을 넣거나 강퇴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 여자 BJ는. 근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방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제3자의 방송을 사실상 승낙했다, 용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감청이 아니다. 이걸 감청으로 보게 되면 이건 유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뭐 형사법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터넷 여자 방송 BJ가 비공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송을 진행했을 때 누구나 자기 방송을 보고 들을 수 있게끔 방송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때 시청자가 그 방송 내용을 듣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 물론 녹음하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 녹음이 한다는 것이 뭐지? 어떻게 다운받거나 해서 저장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지만 만약 이것을 감청이라 그러면 유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 BJ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잖아요. 그치? 비공개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랬음에도 그런데 이때 제3자가 이상한 방식으로 여기 이상한 방식으로 들어와서 녹음 뜨거나 시청하는 것은 감청이 됩니다. 감청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추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비공개 조치를 취했다고 함에도 이 남자가 몰래 들어와 방송을 하는 것을 여자가 알아. 눈치를 채. 어떻게 눈치를 챌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댓글 다는 것이나 아니면 뭐 들어온 애들 그 아이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이디가 쭉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강퇴를 하거나 블랙을 넣거나 하지 않고 그것을 용인 승낙했다. 배제하지 아니한 채 용인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것은 그 남자가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뭐 지득하거나 체록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 이것을 감청으로 보게 되면 유추다. 이해되시겠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유추이고요. 중간 부분은 유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 개인정보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 보면 23조에 보면 자,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용하게 하는 뭐뭐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이지 자,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타인이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치? 여기서 이용하게 한다는 말은 누구누구를 부린다. 영문법에서 말하는 오형식 동사입니다. 사역동사.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3형식 동사, 셀프 동사가 아니죠. 이용한다. 내가 직접 이용한다는 것이지 여기는 누구누구에게 이용하게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다른 거죠. 5형식과 3형식은 다른 거죠. 그래서 법조문 자체에는 이용하게 한다는 것만 처벌하고 있지 이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용한다는 것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로 보아서 처벌하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유추 해석이다. 그래서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처벌하게 되면 유추다. 그 사례가 2번이죠.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군청 직원이 그 담당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자신이 직접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이용하게 하는이 아니지. 그래서 이용하게 하는이 아니고 이용하는 것은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법조항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처벌하게 되면 유추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꺽쇠 1번이 좀 몇 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우리 가끔 TV나 유튜브를 가보면 국회에서 법사위에 나와서 어떤 증인이 선서를 하고 그 발언하는 거 있죠. 국회의원들이 물어보잖아요. 거기서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죄가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이 저 새끼 저 거짓말하네? 라고 해서 그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그치? 시민단체가 고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고발이 이루어질 때 소추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고발을 언제 해야 되냐면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을 때 고발을 들어가야 됩니다. 즉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존속하고 있을 때 고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위원회가 없어 사라졌어 그러면 고발도 못한다는 겁니다. 즉 위원회가 존속한다는 말은 국회가 정기회든 임시회든 국회가 열려야 되잖아요. 열리고 있는 동안에 고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국회가 문을 닫았다니까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아요. 존속하지 않게 되면 고발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고발이 적법한 고발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고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즉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존속하고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존속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고발이 들어가도 헛다방이다. 무의미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처벌하게 되면 유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거. 자, 주민등록법 21조 2항 제3호 요건에 해당하느냐의 부분인데 이 21조 2항 3호가 되려면 자,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뭐뭐뭐뭐뭐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처벌하게 한 조항이지 이 제목처럼 타인에 의해서 이미 생성된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생성된 번호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주민등록법 21조 2항 3호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이 법은 이 피고인 자체가 번호를 허위로 생성했을 때를 처벌하는 조항인 거예요. 근데 사실관계는 뭐였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생성된 번호를 쓴 것이기에 불과하므로 이 생성된과 생성은 다른 말이잖아. 그렇죠? 이 생성과 생성되는 다른 의미잖아. 그렇죠?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성된 번호를 쓴 것은 이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처벌하면 유추다는 것이죠. 자, 됐고 자, 그 밑에 판례. 자,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 해당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그 형법에 가면 형법 강론에 가면 뭐가 있죠? 공문서 부정행사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정행사죄로 처벌이 되려면 권한 있는 자가 있고 권한이 없는 자가 있고 용도 내 사용 용도 외 사용 이렇게 경우일 수가 있는데 자 여긴 처벌정이 없죠. 즉 권한 있는 자가 용도 내로 사용한 것은 부정사용죄가 안 되죠. 그렇지만 권한 있는 자가 용도 외로 사용했을 때는 죄가 되죠. 또 권한 없는 자가 용도 내로 사용했을 때도 죄가 됩니다. 부정사용죄가. 근데 권한 없는 자가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죠? 형법 강론에서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다른 사람의 번호를
신분 확인 용도 내로 쓴 것이 아니라 외로 썼을 때에는 이거잖아. 그쵸? 여기서 권한 없는 자가 이 주민등록번호를 용도 외로 쓴 거잖아. 외로 쓴 것이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가 되냐?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처벌하면, 이것으로 처벌하면 유추해석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죠. 다른 사람의 번호를 자, 특정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라면 이 법률 위반죄가 되지를 않는다. 법률 위반죄가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유추해석한 것이다